이 사람이 신세진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판에 이재명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요. 이것도 도와줘야지. 저것도 도와줘야지. 눈치 봐가면서. 지 형제간 때문에 그 당한 거 안 봤어요? 그거 안 해준다고? 이 정치판은 그 형제간보다 더합니다. 가짜 뉴스 뭘로 해서 아주 이 사람 아주 대통령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은 이런 사람을 뽑아서 선택을 해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닥치고 이재명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괜찮아 보이네. 멋있는데. 네. 지금 난데없는 똥물 투척이 요번에 그제 있었습니다. 이낙연 씨가 갑자기 나름대로 승부수라고 던진 것 같은데 엉뚱한 짓을 했어요. 지금 사퇴를 한다고, 국회의원 사퇴한다고. 그러니까 호남에 올인하겠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참 이건 진짜 뻘짓입니다. 이런 뻘짓을 국회의원 던진다고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지금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나? 이건 넌짓이 이재명한테 너도 그만둬라. 나 그만뒀다. 그러니까 차별화시킨다고 하는 전략인데, 와 정말 이게 도대체 그쪽에 브레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자신이 혼자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건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청 순회 경선 때 완패를 해가지고 이 충격을 먹었어요.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될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충청도에 권리당원이 많습니다. 그 권리당원이 자기를 지지할 줄 알고 내심 기대를 했어요. 특히 충북에서. 그런데 두 쪽 다 과반수 넘게 이렇게 패배를 한 거, 이걸로 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게 어떤 흐름이잖아요. 이런 선거라든가 이런 건요 어느 흐름이에요. 상승 기류를 타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가 이걸 다시 어떻게 역전시켜 보겠다고 지금 수를 낸 게 다시 죽을 꾀를 낸 겁니다. 이게 배수진이라고 했겠죠. 호남인들에게 그러니까 눈물로 호소해 보겠다는 읍소작전입니다. 이게. 근데 호남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내가 정말 말드렸지만은 호남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왜냐하면 태어난 건 거기서 나왔을지 몰라도 살아온 과정이 호남이 배제된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고향이 거기고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왔다. 이걸로 해서 자기가 원단 호남인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그 호남이 어떤 시련을 겪고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지 그 과정에 이 사람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기자로 뭘로 이렇게 살면서 취재원이었던 거죠. 호남이라는 데가. 어쩌면 거추장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삶에. 자기가 호남인이라는 것이.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마지막에 쓴 수작은 말 그대로 수작입니다.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지역구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영광이라면은 지 동네니까 버리든 말든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게 정치 1번지라고 우리가 통칭 그렇게 부르는 데가 있어요. 종로 지역구는 국회에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데입니다. 거기를 노무현 대통령도 거기서 당선됐어요. 부산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역대 모든 그 지도자급 인사들이 종로라는 데를 상징성을 갖고 도전했던 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 힘으로 당선됐어요. 그게 문재인의 힘으로 당선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세균 의원도 됐고, 그다 문재인 정권이 자리를 잡은 덕분에 된 겁니다.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요. 정세균 의원도 무진장이죠. 그리고 이 양반 이낙연 씨는 우리가 늘 말했듯이 영광이고. 근데 종로라는 데를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내 던져버리고 그럴 데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걸 언제든지 나는 버려도 되고 그 정도로 가벼운 지역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지역이나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여나 야나 상징성이 굉장히 두드러진 데입니다. 거기가. 그걸 갖다가 대선 경선하는 도중에 이걸 이겨야겠다는 걸로 던집니다. 근데 이거 던진다고 던져집니까? 그 부정부패 제 아버지 땅 사갖고 뭐 감추려고 윤희숙이가 국회의원 던진다고 그랬죠. 던져놨어요. 그러면 그게 던져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서 통과시켜야 돼요. 그리고 의장 권한이 또 그거 막강해요. 의장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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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반려해버리면 끝이에요. 이거 다 알아요. 이제 옛날에는 잘 모르고
살았지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은 지가 하기 싫으면 언제라도 던져버리면 끝나나 보다 이랬는데 절차가 복잡해요. 다른 부처나 다른 데랑 틀려요. 국회는 사표 내고 그만 나가버리는, 보통 웬만하면 사표 내고 그만둡니다. 검판사도 나 사표 내버리면 그건 국회 통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싶어도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얄팍한 수단으로 생쇼를 한 겁니다. 이거 다 들통날 정도로 얇은 수단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으나 만에 하나 이재명 지사가 경선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도리 없이 민주당의 그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원칙이죠. 내가 경선을 할 때는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 사람을 지지한다, 그럴 수가 있어요. 추미애를 지지한다?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별로 안 하랍니다. 근데 이 낙연을 지지하든 이재명을 지지하든 추미애를 지지하든 최종적으로 낙점을 받은 후보를 적어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당원들이나 혹은 지지자들이라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지지해서 당선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되지 못할 짓을 밥그릇 깨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이랑 똑같은 짓입니다. 뭐냐면 윤석열이가 검찰을 지금 폭파시키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윤석열은 이미 검찰이 할 일이 다 끝났다. 이제 예전 검찰로 못 돌아간다. 지금 이제 분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마지막 검찰이었다. 이 권력에 저항하던 최후의 검찰이 나다 이러고 싶은가 봐요. 그럼 이제 김호수 총장은 헛개비 만들고 저거는 주구들이랑 협력해가지고 검찰 조직을 와해시킨 나쁜 놈이다. 저 무기력한 놈이다. 무능력하고 저거는 우리 검찰의 식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검찰은 해체 수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얘가 노리고 있는, 저는요 얘가 검찰을 지키려고 한 줄 알았어요. 지금도 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얘가 폭파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시류가 검찰이 예전에 검찰 노릇을 할 수 없도록 이미 정비돼 가고 있어요. 아마 검찰 조직법이 바뀔 거고 얘는 그걸 더 빨리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검찰이 무슨 뭘 내놓으면 저거 다 정치적인 조작이다. 우리 검찰 때 이래 왔었다. 지금 이미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나는 아니다 하면서도 검찰이 원래 이런 조직인데 국민이 믿겠냐. 이거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수사가 나오나 금호수나 특수수사통들이나 뭐야 새로 만들어진 거 그거 존재감이 없어서 생각도 안 난다. 공수처? 공수처. 여기 이런 수사를 무력화시키자고 하는 매수를 둔다고 얘네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조직을 이제 정치적으로 휘둘려갖고 믿지 마시오. 내가 한 거 안 보셨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놈들이. 어차피 없어질 거 내 손으로 폭파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낙연 지사가 지금 종로를 버리겠다고 한 거는 대권 욕심에 민주당을 폭파시키겠다고 이러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사태가 처리돼가지고 보궐선거하면 그거 이길 것 같은 생각 드세요? 보궐선거는 원래 야당이 유리해요. 근데 더구나 지금 같은 지역에서는요 종로 지역구도 또 뺏길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렇게 선거라는 건요 이게 기류를 탄단 말이죠. 지기 시작하면 계속 져요. 그러면 대선도 그 바람으로 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바람을 타면 그게 상승 기류를 타요. 근데 이 이낙연이 지금 윤석열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폭파하겠다는 거죠. 예전에 그 유언비어처럼 걔들이 올린 광고 선전같이 하는 그 선동 문구가 있었어요. 민주당을 폭파해서라도 이재명은 안 된다 하는 거. 공공연히 올렸어요. 페이스북 이런데. 근데 지금 이거랑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일부 몰지각한 것들이 한 걸로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이게 민주주의, 민주당 전부를 흙탕물 속으로 밀어넣어버리는 이 헛수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용기가 정말 필요할 때는요 이 사람이 손발 개얹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하고 고립무원 돼갖고 그렇게 윤석열이랑 다투고 있을 때 나무집 일 보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러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인간이 좀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였던 사람들이 그때 용기를, 지금 국회의원 던지는 용기를 그때 왜 못 던졌어? 왜 용기를 내야 될 때는 안 내고 쓸데없이 낼 필요 없을 때 용기를 내요?
내가 그 전에 그랬죠. 이 몇 번째 방송에 한 적이 있어요. 그 순자가 뭐 해놓은 그 말이라고, 죽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될 때 죽는 것은 자기의 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내가 보니까 이걸 예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낙연이 죽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될 때 죽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 용기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그게 또 그만두겠다고 해서 호락호락 그만두지지도 않아요. 아 참, 이제 국민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져 갖고 다 알아요. 이런 얄팍한 수는 쓰지 말고. 전라도에서는 특히 이런 수 안 통합니다. 제가 이렇게 험하게 했던 그것도 정신 차리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낙연 지사를 지지한다는 일명 똥파리들, 그 숫자 몇 명 안 돼요. 자꾸 침소봉대 해가지고 상황이 큰 것처럼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런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몇 천 명이에요. 뭐 2, 3천 명에서 한 5천 명 사이입니다. 그 숫자가. 그거 몰고 다니면서 그것들이 내는 소리가 전 국민이 내는 소리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피커통이 크니까. 이렇게 한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나는요, 함량은 미달이라 이 정도 생각했지, 이 정도 유치하고 이 정도 깜냥이 안 될 줄 우리 모두 그랬을 겁니다. 이제 반대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재명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약간은 오바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낙연을 까고 이럴 때도 이 정도까지 낮은 수준의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한심하구나. 그러니까 서울대에 나왔다는 사람들 수준이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형편없어요. 다 그러잖아요. 서울대 나왔던 사람들 보면 지금 모두 정재계 관료들 높은 데는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이게 세계가 다른 세계를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사나 봐. 그러니까 우리랑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갑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역대 우리가 좋은 대통령에 갔다 한 사람 중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명박이도 서울대 안 나왔지만, 이명박이도 4.19 때는요 전국 학생 대학생 연맹인가 회장이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명박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어느 대학 어느를 갖고 이 얘기를 하자고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학벌 어느 그 학맥이 나라를 경영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걔들이 하고 있어요. 각계각층 요소요소에 우리나라를 쥐었다 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겨놔서 뭐가 돼요? 문재인이 서울대 나왔어요? 김대중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노무현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를 안 나왔던 지도자가 가장 우리나라에 필요했던 지도자들이었어요. 돌이켜보세요. 중무형이 되잖아요. 그 대학을 나왔다는 놈들이 계속 나라를 분탕질을 하는 놈들이에요. 대를 이어서. 서울대 나왔다고 뭐 다 나쁜 놈만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경선이 저는요 너무 쉽게 끝나는 것 같아갖고 걱정을 했어요. 사실 이게 이렇게 싱겁게 끝나면 안 된다. 그러면 우선 민주당의 동력이 너무 약해져요. 이게 좀 오랫동안 같이 가면서 서로 비등비등하게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맡아도 않고 가짜뉴스 뿌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를 좀 없애고 깨끗하게 서로 정책 경쟁하면서 국민들한테 다투면은 얼마나 멋져요. 그래갖고 어디서는 이낙연이 약간 앞서고 어디서는 이재명이 앞서고 이래갖고 끝까지 이걸 끌고 가야 이슈를 끝까지 몰고 가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예요. 근데 이낙연이 이렇게 초창기에 기부업하면요 이재명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 세력한테 이슈가 저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험담만 이제 각종 말도 안 된 사기극에 가까운 그런 것만 무지막지하게 양산돼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헛 뉴스를 도배하게 돼요. 그래서 난 진짜로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내 심정은 충청도나 어디서는 1% 차이건 뭐 이기건 지건 이런 식으로 좀 되고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 시선을 묶어놓게. 그리고 저놈들은 싸움하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데 이걸 지금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광주에서 또 이런 헛발질을 하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 병에 걸렸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런 게 왜 대통령이 되느냐 이런 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동등한 입장의 경쟁자로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재명은 자기 스스로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나 봐요. 내가 저런 거한테 밀리다니. 와, 그러니까 미치겠다. 아마 벽에다 대가리 박았을지도 몰라요. 막 내가 져도 진롱한테 져야지
저런 거한테 내가 지다니 하고 그래서 내놓은 이 수가 악수 중에 최악수를 둔 겁니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거 말고 윤석열이 이 새끼 좀 얘기 좀 해야겠죠. 난 이 새끼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깡패도 이 정도 깡패는요. 깡패 아마 세계에서 퇴출될 것 같아요. 깡패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 양아치지요. 지가 취재원을 밝히라고 뭐 내가 그렇게 뭐 의심스러우면은 증거 갖다 대 누가 했어 대봐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지들이 그걸 없앴겠죠 나름대로. 근데 이 세상에 뭐든지 다 무슨 범죄를 저질 때는 최선을 다해서 감추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안심하거나 혹은 불안하도 견딥니다. 근데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 휴대폰이라는 게요 내 걸 지운다고 없어지질 않아요. 내가 딴 사람한테 뭐라면 그 사람이 갖고 있고 또 딴 데 오면 또 갖고 있어요. 그 정보라는 게 내가 이거 보냈으니까 뭐 아까 뭐 김웅기가 뭐 지금 핸드폰 6개월에 한 번씩 뭐 바꿔버린다고 그러대. 6개월 동안 딴 사람이랑 통화하면 그거 받은 놈이 갖고 있다니까. 이 멍청한 새끼들이 지금만 없애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나 봐, 이 또라이 새끼들이. 그래갖고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이놈들이 그랬죠. 그 전에 1도, 2부, 300 이거 저 그때 코치해준 놈이요. 저기 저 뭐야 저 룸사람에서 술 먹다가 그거 지난번 방송에 했어요. 아니 근데 1도, 2부, 300 이 얘기가 뭐냐면 1. 무조건 도망쳐라. 이 검찰이 준 소스입니다. 검찰에 고발 당하면 검사가 가르쳐준 거예요. 일은 먼저 무조건 도망치고 그 다음에 잡히면 무조건 부인해라. 뭔 소리를 들어도 무조건 모른다 안 했다. 그러고 그것도 안 통할 거면 마지막에는 이제 백을 써라. 여기저기 뭐 줄 다는 데 있으면 최고 줄을 대라. 그러면은 해결된다. 이게 그러니까 1도 2부 300 이래갖고 용어가 정리돼 있어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그 매뉴얼이에요. 범죄자가 이 범죄 혐의를 검찰에서 절대로 안 부를 때는 방법이 이거다고 가르쳐줬어요 검사가. 근데 이런 개새끼들이 말해요. 이놈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비슷비슷하네요. 이상하게 함량미다. 일찍이 그 원래부터 대선에 나온 놈들이 대가리가 제대로 참 놈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검찰 개혁을 분명히 하라고 180석을 국민이 줬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지지부진하잖아요. 안 하고 싶은 놈들이 민주당에 많아요. 그러면은 조수진 의원이라는 이 국회의원 국힘당이죠. 이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검찰총장이 특정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면 검찰총장 잘못은 1이다.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 임명권자는 잘못이 10이다. 이걸 임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못이 문재인한테 있다. 이게 지금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짓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짓을 하게 한 임명한 문재인이 책임이다. 얼핏 들어보면 맞지. 나도 왜 저걸 임명했나 싶고 이 모든 책임은 저걸 임명한 사람 이게 지금 보통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 이런 정도는 이거 문재인 책임이다. 지금도 이런 말이 많이 회자돼요. 윤석열이 저렇게 된 거 문재인이 임명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지. 결과적으로 그 임명권자 책임 아니냐. 이런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러니까 장제원이 이놈은 또 한술 더 떠서 손준성이 추미애 라인이라고 난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 근데 추미애가 라인이 있겠어요? 그러고 나는 진짜 얘들은 무슨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놈은요 장제원이 이놈은 진짜 뻔뻔한 놈이에요. 부산 사람들 혹시 이 방송 들으면은 정신 좀 차리세요.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우리 한 PD도 부산인데 이거 지 아들놈 좀 단속이나 좀 잘하지. 그렇게 개망난이로 하고 다니는데 뭐 음주에다 뺑소니에다 막 그러고 다니는데 나 같으면요 이 사람 쫓겨내야 돼요. 국회에서. 가족도 단속 못하는 놈이 어떻게 나라를 단속한다고 하냐고.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건 그거고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 겁니다. 아들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이렇게 뻔뻔한 새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누가 좀 힘이 있어 보이면 대가닥 거기 붙습니다. 이런 망할 놈의 새끼가. 이게요 오죽하면 보수 논객들까지 윤석열한테 지금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놈은 말하는 것마다 헛발질을 해요. 전에 그랬잖아요.
군대를 갖고 난데없이 목적이 없는 군대, 뭐 훈련도 안 하는 군대, 적이 없는 군대 만든다고 난데없이 또 생뚱맞은 소리를 한 번씩 내질러요. 얘는 말할 때마다 전혀 자기랑 격이 안 맞는 말을 이론도 뭐 또 안 맞추고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이런 놈 있잖아요. 논산훈련소에다가 가서 29연대, 나 29연대 나왔어. 거기 데려다가 딴 거 안 시키고 제식 훈련만 한 몇 시간 시켜놔도 이거 입에서 단내 나갖고 쓰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어떻게 해서 양성되는지도 모르는 놈이에요. 저처럼 그렇게 구수하면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띵까띵까 놀면서 평생을 저렇게 산 게 아니에요. 군대 나 할 때 내가 지금 35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 34개월 조금 더 했던 것 같아. 그러면 힘듭니다. 배고프고. 근데 이 새끼가 그런 걸 알겠어요? 군대라는 게 나라를 지키자고만 있지만은 그 전쟁이 없는 때도 군인은 군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전쟁 때는 전투를 하지만 전쟁 없을 때도 늘 훈련하고 늘 아주 힘들고 빡세게 살아요. 내가 늘 하는 소리가 군대에서 지는 자빠져 놀다 왔다는 놈은 개구라라고. 군대라는 데는요 누가 편하게 노는 거를 못 봐요. 물론 조금 어떤 놈이 조금 편하게 뭐 있었을 수도 있죠. 그것도 쫄병 때는 택도 없고. 근데 누가 혼자만 편하게 있는 꼴을 절대 못 봅니다. 다 차이는 있으나 다 힘들어요. 근데 이 새끼가 족도 모르면서 붕알 보고 탱자탱자 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말도 안 들어봤어. 이 새끼 군대 갔다 온 놈들이랑 얘기도 안 하고 쪽팔려갖고. 이놈을 29회인데다 집어넣어서 뺑뺑이를 한번 돌려야 되는데 이거 여기저기 방송 매체 유튜브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뭐 이놈 까고 저놈 까고 하는데 그건 이 언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대놓고 뭐 메이저 언론에다가 질 공격하게 하라고. 이 새끼는요 말하는 것마다 아직도 검찰총장인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대선 후보 윤석열이 아니고 아직도 지가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당하게 두리번 하면서 내가 무섭냐? 이게 지금 말이에요? 아니 어떤 대선 후보가 국민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무섭냐고. 이건 진짜 뭐 깡패도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조직폭력배 두목도 아니고 행동대장, 이건 두목급도 아니에요. 행동대장급이에요. 이런 놈을 세상에 아직도 뭐 지지율이 어찌 저찌 하고. 이거 뭐 서울중앙지검에서 예전에 뭐 이재명 지사 저 성남시장 때 인터넷 불법 사이트 도박 그거 운영하던 놈 진짜 그거는 범죄자죠. 그거 잡아갖고 거기다 이재명 엮어 넣으려고 이재명이랑 연관시키려고 계속 걔를 가족까지 괴롭혀 있다고 하는 게 또 드러났어요. 그놈이 결국 그런 걸 안 했다고 해갖고 그냥 징역살이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러대. 근데 나쁜 데다는 그러니까 특히 도박을 했다거나 범죄 집단 거기다가 이 사람을 엮으려고. 그놈들은 약해요. 왜냐하면 범죄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 이거 떨어줄 테니까 이거 풀어라 이런 식으로. 은수미 그 성남시장도 지금 그거에 많이 연루돼 있죠. 지금 늘 그 조폭이랑 연루를 시켜요 이게 검찰들이. 왜냐하면 조폭들은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놈들한테 협의하기가 좋죠. 너 이것만 불면 너 이거 해줄게 그러고. 근데 아무튼 비열한 놈들. 내가 이거 조선일보 얘기 한번 할게요. 이게 원전건설 중단은 범죄 행위라고 보도했고 전에 한참 나왔죠. 최재형이도 지금 그거 갖고 반발해갖고 대통령 나오겠다고 나왔고, 윤석열이도 원전 범죄 행위 때문에 자기가 참을 수 없어서 뛰쳐나왔다고 이놈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단초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들이 있어요. 범죄 행위 보도. 실제로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예를 들어요. 이 조선일보가 웨스팅하우스 상가 원전 건설을 중단해가지고 벌금을 그냥 원전 건설을 중단시켰다고 벌금을 때렸다고 미국에서. 이런 검찰이 그래갖고 벌금 때렸다는 식으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원전을 빨리 중단 안 했다고 빠진 겁니다. 이게 잘 어디 뒤져보세요. 어디 궁금하시면은 그것이 진짜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원전을 중단시켰다고 벌금 때렸다고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조선일보에는 빨리 중단 안 시켜서 이 새끼 오래 걸렸다고 벌금 받은 거예요. 이게 정반대의 상황을 이따구로 기사를 써버립니다. 이 개자식들이. 이 쓰레기들을 이걸 지금 놔두면 안 돼요. 이 나라에서.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요번에 그 일산대교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를 필두로 이놈들이 또 달려듭니다. 국민연금 기대수익을 포기하라고 했다고. 이게 말이죠. 국민연금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좀 찾아봤죠. 나는 차가 없기 때문에 그 돈 안 내고 다니는데 우리 한 PD는 거기 존나게 다녀갖고
파주 출판단지 쫓아다니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 지금 공짜로 만들었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히 말하자면 이겁니다. 아까 뭐였냐? 또 잊어버렸다. 국민연금 맥커리, 아니 그 맥커리 그게 맥커리가 아마 연관돼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 맥커리는 그저 우리가 다 익히 알잖아요. 그 이명박이하고 뭐 이명박이 저 조카 이상득이 아들인가? 막 걔들이 아무튼 연루돼 있어요. 한국 맥커리가 그 지분이 걔들 거라고 이미 나왔다고요. 그게 뭐 호주 회사인가 어딘가 그러는데 나 지금 오래된 거라서. 근데 그거한테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사들입니다. 그 애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통행료를 받아 먹으니까 그거를 국민연금에서 차입금, 그러니까 자가 차입을 한 거죠. 자기 돈을 자기가 그러니까 부서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국민연금 돈을 차입해갖고 그 돈으로 그걸 100% 지분을 인수해서 국민연금에서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국민연금에서 이자를 돈을 차입해서 했답시고 또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를 잔뜩 받아 처먹고는 그래갖고는 이게 국가 기관산업이에요, 도로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이걸 인수를 했네, 보니까 저기 저 맥커리에서. 뭐냐면 첫 번째는 얼마를 넣었나 아무튼 첫 번째 차입을 할 때 돈 들어갈 때는 8% 이자를 받았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가 수익을 내면서 이거는 이 돈에 대한 이자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순위 차입금이 그 다음에 또 20%를 또 그러니까 자기 돈 넣어놓고 그 통행료 받은 걸로 또 20% 이자를 또 물립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거죠. 국민을 상대로. 이거 분기탱천해야 됩니다. 이거 국가 돈이에요. 국민연금은 국민 돈. 그놈으로 수익을 내겠다고 이제. 물론 수익을 내야죠, 당연히. 근데 다른 데 투자한 게 아니고 지가 직접 투자해갖고. 그래서 이거를 2009년에 그러니까 이걸 살 때 2,500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국민연금이 보니까. 근데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의 수익을 얻었어요. 지금 국민연금에서. 그러면 이게 이미 회수를 하고 남았어요. 그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근데 이게 계속 했으면은 예상 수익률이 있다. 그 수익을 이재명이 똑 잘라버려갖고 국민연금의 예상 수익을 중단시켜버렸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일산대교가 90%가 경기도민이 쓴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건 경기도민의 착취를 당하고 있죠. 경기도민이. 그래서 이건 경기도지사로서 용서할 수 없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회수한 겁니다. 이거 무료로 만들겠다고. 그러고 예상 수익이 요 정도 된다고 하니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뺏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조선일보라는 놈들이 저 보수 신문들이 이재명이가 국가 돈을 이거 뺏어갔다는 식으로 이따구로 보도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경기도민뿐만 아니고 이건 국고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합하지 않는 보도를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이걸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이걸.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꼭 돼야 될 요인이 있어요. 검찰들 이거 무식하게 날뛰는 거 이거 두드러 잡아야 되고, 이런 기레기들 언론 이거 두드러 잡아야 되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 국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이 사람이 신세진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판에 이재명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요, 이것도 도와줘야지 저것도 도와줘야지. 눈치 봐가면서. 지 형제간 때문에 그 당한 거 안 봤어요? 그거 안 해준다고? 이 정치판은 그 형제간보다 더합니다. 가짜 뉴스 뭘로 해서 아주 이 사람 아주 대통령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은 이런 사람을 뽑아서 선택을 해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이재명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훌륭한 덕목을 갖추고 있어요. 완벽하게. 어떻게 이재명이라고 하나도 약점이 없겠어. 사람인데. 그거는 이걸로 충분히 가리고도 남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재명을 선택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살고 싶으면. 자, 끝내겠습니다.